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목적은 이 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 등을 통한 생계의 유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꿰뚫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산업재해에 이를 적용하면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사업주에게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죠. 따라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장애급수가 12급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평균 임금이 7만원인 근로자는 여기에 154를 곱한 1,078만원을 받고 16만원인 근로자는 2,464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6조 7항에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2023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4만 6,036원이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만 6,960원입니다. 즉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24만 6,036원을 초과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급여를 봉투로 받았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급여를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되거나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례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임금액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1급을 지급받을 때 형식상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건원청 또는 하청회사로부터 일부분을 받고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중간관리자로부터 나머지 부분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평균임금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건설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신고된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의 하락에 따라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잠복기가 있는 직업성 질병이 발병한 경우도 곤란한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례를 두는 이유는 진폐증, 폐암 등의 직업성 질병은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고 잠복기간이 길며 확진까지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병이 발병하였을 때에는 이미 병세의 만연, 노동능력의 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상태가 대부분이거나 퇴직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긴 기간 사이에 해당 사업장이 폐업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성 질병의 재발생일인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폐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업재해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맞게 산정되어 있는지 맞지 않다면 정정이 가능한지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